2021년 4월 18일 09시 29분에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 지진의 규모는 5.8, 미야기현과 이아떼현에서 최대 진도 4를 관측했습니다. 여기 한반도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북쪽의 아오모리에서 남쪽 도쿄 수도권까지 넓은 범위에서 지진의 진동이 전달되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입니다. 미국 지질조사소는 더 세밀하게 같은 장소에서 지진이 2번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 규모 5.6 지진이 발생을 하고 그 13초 뒤에 또 규모 5.6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도 51km, 31km로 장소가 다릅니다. 13초 간격으로 규모 5.6의 큰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 열도의 거의 반의 영역에 이 지진의 진동이 전달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일) 토요일 10시 27분 일본 미야기현에서 일본 진도 계급으로 최대 진도 5강을 관측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8의 큰 지진입니다. 이 지진의 진원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진원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진원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에서도 진도 3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 지질조사소를 보겠습니다.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원은 일본 이시노마키 미야기현에 있는 도시입니다. 동남동 38km,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6.8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처음에 규모 6.6으로 발표를 했는데 2시간 뒤에 미국 지질조사소와 마찬가지로 규모 6.8로 정정을 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각은 5월 1일 01시 27분 UTC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은 10시 27분, 진원의 깊이는 47km입니다. 지진의 진도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으로 체감 진도는 7, 계측 진도는 6을 관측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입니다. 지진의 진원은 미야기현 앞바다, 따라서 미야기현에서 주황색 진도 5강을 관측했습니다. 진도 5강은 공포를 느끼고 뭔가를 잡고 있지 않으면 서 있지 못합니다. 책장의 책이 쏟아지고 담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도쿄를 비롯한 kanto 지방에도 진도 3에서 4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북쪽은 홋카이도에서 남쪽은 츄부 지방까지 한반도를 커버할 정도로 넓은 지역에서 지진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매우 큰 지진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5월 3일에 오키나와 제도 남쪽 일본과 대만 국경 부분에서 상당히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것은 5월 3일 14시 08분, 진앙은 이시가키지마 북서 앞바다, 진원 깊이는 190km,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5.8입니다. 큐슈에서 대만까지 해구가 이어지는데 바로 류큐 해구입니다. 이번 지진은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면서 발생한 해구형 지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류큐 해구 부근에서는 최근 심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 9일부터 큐슈 카고시마 남쪽의 토카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감 지진이 1시간에 10번 발생하는 등 약 이틀 동안에 200번 이상의 유감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0분에 한 번꼴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루 24시간, 하루 종일 흔들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월 5일) 03시 10분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를 진원으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미야기, 후쿠시마 두 개 현에서 최대 진도 3의 진동을 관측했습니다. 근래 일본 열도에 지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슈퍼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것은 5월 5일 03시 10분, 진앙은 후쿠시마현 앞바다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40km,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5.3입니다. 이곳은 계속해서 규모 7급, 6급 지진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면 그 앞에 일어난 큰 지진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정말 여진인지 아니면 또 다른 큰 지진의 전진인지가 매우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지진이 많아졌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5월 14일) 08시 58분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6.0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강진입니다. 이 지진에 의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진에 의한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부터 후쿠시마 앞바다의 거의 같은 장소에서 강한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은 후쿠시마 앞바다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2021년 5월 14일 08시 58분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40km, 지진의 규모는 6.0입니다. 이 지진의 진동을 나타내는 최대 진도는 4를 관측했습니다. 이 베이지색 부분이 진도 4, 청색이 진도 3, 그리고 하늘색이 진도 2입니다. 북쪽으로 홋카이도에서 남쪽으로 도쿄에 이르기까지 진도 2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컸던 만큼 진동이 전달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것은 올해 들어와 후쿠시마, 미야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 거의 같은 장소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규모는 7.3, 최대 진도는 6강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생한 것이 미야기 앞바다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것은 3월 20일, 규모는 6.9, 최대 진도는 5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생한 것이 역시 미야기 앞바다입니다. 규모는 6.8, 최대 진도는 5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곳이 여기입니다. 지난 2월 13일 발생한 규모 7.3의 진원과 거의 일치합니다. 올해 들어와 2월부터 거의 매달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그리고 5월에 두 번, 점점 지진이 발생 간격이 좁아지는 듯 합니다. (2021년 5월 16일) 정오경에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최대 진도는 3이었지만 규모가 6.1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본래 지진이 많은 곳이지만 근래 비교적 큰 지진은 없고 조용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는 최대급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장래 최대 규모 9.3의 초거대 지진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일본 홋카이도, 네무로, 쿠시로, 토카치 지역입니다. 과거부터 지진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은 쿠시로 앞바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5월 16일 12시 24분, 진원의 깊이는 60km. 이곳은 태평양판이 북미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 지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규모는 6.1, 상당히 큰 지진입니다. 지진의 진동을 나타내는 최대 진도는 3을 관측했습니다. 쿠시로, 토카치에서 진도 3, 네무로, 그리고 히다카에서 진도 2를 관측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 지진에 대해 규모 6.1로 발표를 했지만 미국 지질조사소는 규모 5.7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하고 일본 기상청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이기 때문에 일본의 숫자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진에 의해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지진이 컸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
대개 여진이 발생을 합니다. 최대 여진은 본진에서 1을 뺀 숫자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미국 지질조사소에 의하면 본진이 5.7이기 때문에 규모 4급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진의 진도가 3이었기 때문에 규모 4의 여진이 일어나도 진도는 1, 2 정도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9일) 토요일 아침 일본 이바라기현 앞바다에서 연속으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5.3, 5.0, 5.6, 3년발 5급 지진입니다. 앞으로도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진도는 모두 2를 기록했고 규모에 비해 진동은 크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본에 규모 5급 이상 지진이 없었는데 갑자기 규모 5급 3년발 지진입니다. 이것이 3년발 지진의 진앙입니다. 3년발 지진의 진도 분포입니다. 세 개의 지진의 진앙의 위치가 거의 같습니다. 진앙의 위치는 이바라기현 앞바다입니다. 지진 발생 시각은 5월 29일 08시 21분, 09시 05분, 그리고 10시 03분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40, 30, 20km로 점차 얕아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5.3, 5.0, 5.6입니다. 하늘색 부분이 진도 2를 나타냅니다. 간토 지방과 토호쿠 지방 넓은 곳에서 진도 2를 관측했습니다. 진도 2는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자다가도 진동으로 깰 수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어느 정도 진폭을 가지고 흔들립니다. 도쿄 23구에서 진도 1을 관측했습니다. 진도 1은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하고 계기 계측에 의해서 감지되는 진동입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의 지진의 진원입니다. 미국은 4개의 지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규모 5.3, 4.9, 일본은 이것을 5.0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4.7, 그리고 5.5, 일본은 이것을 5.6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진도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으로 3, 일본 기상청의 진도 2에 해당합니다. 이 붉은 줄이 판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쿠릴 해구, 일본 해구, 이즈 오가사와라 해구로 이어집니다. 오른쪽에 거대한 태평양 판이 있고 이것이 경계입니다. 특히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는 태평양 판이 1년에 9cm 이상의 속도로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진 늘 압박을 받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진도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으로 3, 그렇게 큰 진동은 아닙니다. 방금 지진이 일어났나 할 정도의 진동이죠. 주말에 늦잠을 자는 사람들을 깨울 정도의 진동이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각은 5월 30일 22시 34분, 진원의 깊이는 540km, 신발 지진입니다. 규모는 5.6, 지진의 진원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최대 진도는 1, 지진의 규모에 비해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은 일본에서 규모 9급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제6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규모 9급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제6의 장소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5개의 장소는 어디인가? 북쪽에서부터 쿠릴 해구, 일본 해구, 사가미 트라프, 난카이 트라프, 그리고 류큐 해구, 이렇게 5개의 장소에서 규모 9급의 거대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지진의 규모는 쿠릴 해구가 9.3, 일본 해구가 9.0, 사가미 트라프 8.6, 난카이 트라프 9.1, 그리고 류큐 해구가 9.2입니다. 이 중에서 일본 해구에서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규모 9.0 지진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그리고 사가미 트라프의 지진의 예상 규모에 대해 일본 정부는 8.6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9.0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가미 트라프는 일본 수도권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것이 움직이면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대 거대 지진에 포함됩니다. 도쿄에서 남쪽 바다 밑으로 길게 이어진 해구 지형이 이즈 오가사와라 해구입니다. 필리핀 해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섭입해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해구로 가장 깊은 곳은 수심 10,000m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해구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해구형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 이즈 오가사와라 해구에서 규모 9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6의 장소죠. 예상되는 지진의 규모는 해구의 길이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지진의 규모는 대략 해구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이즈 오가사와라 해구의 길이는 일본 해구나 류큐 해구에 비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규모 9.3의 쿠릴 해구에 맞먹습니다. 따라서 제6의 장소인 이즈 오가사와라 해구에서도 최대 9.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 7일) 03시 11분 일본 치바현 남동 앞바다를 진원으로 규모 5.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근래 일본 열도가 비교적 조용했는데 5.3은 지진의 규모로서는 큰 지진입니다. 이 지진으로 치바현과 시즈오카현에 최대 진도 3의 진동을 관측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은 종종 큰 지진이 발생했던 사가미 트라프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도 분포를 보겠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은 치바현 남동쪽 앞바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2021년 6월 7일 03시 11분. 진원의 깊이는 100km, 규모는 5.3, 최대 진도는 3을 관측했습니다. 여기서 푸른색이 진도 3, 하늘색이 진도 2의 지역입니다. 치바현 남부지역과 시즈오카현 이즈반도에서 진도 3입니다. 도쿄 23구에서는 진도 2를 관측했습니다. 진도 2는 자다가 깰 수 있고 진도 3은 선반에 있는 포개진 식기가 소리를 내면서 진동을 합니다. 미국 지질조사소는 이 지진에 대해 규모 4.9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붉은 선이 판과 판의 경계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사가미 트라프입니다. 이번 지진이 바로 사가미 트라프 바로 위에 위치한 진원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923년 간토 대지진의 진원이 바로 사가미 트라프였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이 거리상으로는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사가미 트라프 위에 있습니다. (6월 8일) 오후 5시 큐슈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은 큐슈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3.8, 비교적 규모는 작았지만 최대 진도 4의 진동을 관측했습니다. 내륙의 매우 얕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진의 진동이 컸습니다. 지카 지진입니다.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2016년에 일어난 구마모토 대지진 때문입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6월 8일 17시, 진원의 깊이는 10km, 이번에도 매우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3.8, 지진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깊이가 얕았기 때문에 더 크게 흔들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 진도는 4입니다. 보통 구마모토 지진이라고 하면 2016년 4월 14일부터 시작된 1년의 지진을 말합니다.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으로는 가장 큰 진도 7이 2번, 진도 6강이 2번, 그리고 진도 6약이 3번 발생했습니다. 진도 7이 연속으로 2번 관측된 것은 일본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계측 진도는 6.7로 동일본 대지진의 최대 계측 진도 6.6을 넘어서서 일본 관측사상 최대의 지진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큐슈의 구마모토 지방에는 큰 단층이 2개가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타가와 단층, 또 하나는 히나구 단층입니다.
쿠마모토 지진 때는 이 두 개의 단층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지진의 진원은 후타가와 단층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 6월 19일) 아침 7시 39분 일본 에히메현 난요라는 곳을 진원으로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4.7, 진원의 깊이는 40km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일본 최대의 활단층 중앙구조선 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중앙에는 중앙구조선이라고 하는 대형 단층이 달리고 있습니다. 중앙구조선은 칸토 지방에서 시작해서 나가노, 그리고 나고야, 기이반도, 시고쿠를 지나 큐슈까지 이어집니다. 거의 1500km 이상에 달하는 세계적으로도 제1급의 활단층 구조선입니다. 중앙구조선은 사가미 트라프, 그리고 난카이 트라프와 평행합니다. 이것은 중앙구조선이 사가미 트라프 그리고 난카이 트라프의 움직임과 강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중앙구조선 주변에는 지금도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진원은 시고쿠의 에이메현 난요입니다. 바로 중앙구조선 바로 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에이메현 난요에는 이카타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습니다. 시고쿠라든지 히로시마 쪽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을 했겠지만 원전의 입지로서는 매우 좋지 않은 곳에 건설이 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바로 중앙구조선 위에 원전을 건설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 불감증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카타 원전 바로 옆에 활성도가 매우 높은 활단층 2개가 새로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2000년에 한 번의 주기로 규모 7급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0일) 저녁 8시경 일본 홋카이도 한가운데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한 강진입니다. 최대 진도는 3을 관측했는데 최대 진도가 나타난 것은 진원 근처가 아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남쪽의 아오모리였습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이상한 지진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은 홋카이도 가미카와 지방 중부입니다. 지진 발생 시각은 6월 20일 20시 08분, 진원의 깊이는 160km, 신발 지진입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죠.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5.4, 지진의 진동을 나타내는 최대 진도는 3을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최대 진도 3의 강한 진동을 관측한 곳은 진원 근처가 아닌 멀리 떨어진 아오모리현 동부 지역입니다. 진원 근처보다 오히려 먼 곳에서 지진의 진동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지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는 원리를 보면 전혀 이상한 지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강한 진동이 전달되는 지진을 이산진역이라고 합니다. 이산진역이 무엇인지 그림을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홋카이도는 북미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섭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태평양판의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진파가 북미판을 통과할 때는 지진파가 감속을 합니다. 지진파가 잘 전달되지 않는 거죠. 한편 지진파가 판을 따라 이동할 때는 감속하지 않고 멀리까지 지진파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진원에서 가까운 곳에는 진동이 잘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먼 곳에서 진동이 전달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산진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산진역은 진원의 깊이가 깊은 신발 지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입니다. 규모는 5.4 지진이 홋카이도 한가운데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원은 시모후라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라노라고 하면 짙은 향기의 라벤더로 유명한 곳이죠.